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위험천만한 방송, 공연을 소개하고 사람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아트 올해 강혜진. 강재림입니다. 네. 아니 저희 이 인사 왜 무시하세요? 예, 그거 해야 되나요? 네. 전 혼자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난주 어떻게 알았어? 안 보니까 내가 그냥 한 건데? 그래서 제가 화면을 봤죠. 아니 근데 그랬구나. 지난주 수능 시험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몰랐어요. 까마득히. 어떻게 그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 여러분 시험은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치르셨겠죠? 잘 치르셨겠죠. 네. 그 대대적으로 수능일이 굉장히 추웠어요. 항상 매해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오히려 수능일은 따뜻하고 음.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오히려 그 강추위가 찾아왔다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선배님 수능 때 생각나세요? 이 수능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고 네.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굉장히 올드해 보이는데 학력고사가 뭔가요? 아빠가 보신 거 있어요? 아빠. 아빠가 보신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좀 성격이 다른 네. 그 시험이었는데 굉장히 생생한 기억이 나요. 그때가 20살 때, 그러니까 20살 넘어갈 때죠. 1교시에 국어국사였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국어가 내가 내 주 종목인데 5번까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쭉 스크롤을 하다가 이렇게 스크롤을 하다가 재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재수까지 쭉 갔어요. 아니 근데 1번부터 5번까지가. 보통 초반 문제는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요? 뒤에 문제부터 풀으라고. 그런 방법이 네, 있었어?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 처음 문제가 딱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거든, 긴장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수능은 지난주 이슈이긴 한데 네. 혜진 씨는 수능 잘 보셨나요? 아니 저는 잘 봤죠. 아 이게 문제지구나 이러면 잘 보고. 왜냐면 저 예체능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봤는데 음. 딴 얘기 하죠. 수능 얘기하기 싫어? 수능 얘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자, 기억이 아니에요. 수능일이 추운 이유는 네. 물론 이제 올해 안 추웠기 때문에 이 멘트가 퇴색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수능일이 추운 이유는 처음 겪는 시련, 태어나서 처음 겪는 아주 큰 시련을 잘 견뎌내라는 벌이 아닌 상이다, 이런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을 듯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런 시련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종횡무진하는 연극인께서 나오셨다고요? 네, 최근에 큰 시련이 허리에 오셨다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네네. 동서남북 넓게 뿌리고 다니는 이런 분도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미와 서울, 춘천, 대구, 부산, 그다음에 한국뿐이 아니에요. 한국, 일본, 중국을 오가면서 네. 새로운 무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또 무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극인을 소개하도록 모셔봤습니다. 네네네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잘 봤습니다. 되게 짧게 잘 봤습니다. 나왔네요. 너무 짧아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구미와 서울 그리고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또 어디가 있죠? 이런 곳을 오가면서 연극 활동을 하고 계신 얼마 전에 터키도 갔다 왔다. 아 대단하죠? 터키까지 진입을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활동을 펼치시고 있고 구미에 위치한 문화창작집단 공터다의 대표님이신 황윤동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현동입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
해주셨던 대로 네네네. 구미에서 연극하고 있고요. 네. 공터다 대표입니다. 황윤동입니다. 그러시군요. 우선 문화창작극단 공터다이잖아요. 네. 이 공터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나요 혹시? 원래는 이름이 2년 전까지는 극단 이름이었어요. 구미 레파토리라고. 저희가 구미 연극을 86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출발점을. 2001년도에 이제 그 여러 개 있는 극단들을 통합을 시킨 게 극단 구미 레파토리고요. 한 10년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좀 바꾸자 해서 문화창작 집단이라는 명칭을 하고 이제 공터다라고 했고요. 그 공터다의 공터는 그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공터다의 공이 공공의 공자를 쓰기로 해서 누구나 아무나 그 공간을 와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뒤에 다는 DA인데 그냥 네이밍하기 좋게 우리 연극한다, 다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공터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중적, 삼중적 의미를 생각해도 되는 거죠. 뭐 다, 그렇지요. 전부 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터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뭐 사업 명칭에 지금 뭐 예술교육 사업도 하는데 뭐 우리는 뮤지컬 패밀리다, 우리는 연극 탐험대다, 뭐 이런 식으로 붙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탐험대다. 네. 안 가보셨죠? 공터다. 네. 가보셨어요? 아, 분위기 되게 좋은, 그 구미에 되게 그 좋은 위치에 분위기 좋은 극장입니다. 아주. 어떤 분위기인데요? 극장이 다 그 질문을 할 줄은 극장 몰랐네. 분위기 아니에요? 소극장 분위기예요. 소극장 그 질문을 할 줄은 몰랐네. 특별한 걸 기대했어요. 뭐 꽃이 막 이렇게 있다든지, 뭐 샤방샤방 뭐 그냥 그런 네. 극장이었다고.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데 네, 따뜻한 소극장, 많은 그 소극장들이 네. 그렇듯이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영상이 네네네. 자살자들인데 네. 이것 또한 특이한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바꾼다는 소문이 올해 있던데. 이제 바꿨어요. 뭘로 바꿨습니까? 얼간이들이라고요. 얼간이들. 이게 해외 공연 나가다 보니까 네. 자살자라는 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이 작품이 넘버벌 퍼포먼스인데 코미디예요, 코미디. 근데 이 제목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막 비극적인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 이제 그러시구나. 얼간이들로 얼간이들. 바꿨고 영문으로는 풀리시 이렇게 하니까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말 그대로 자살자 처음 했었을 때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모인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들 자살하려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제 놀다가 자살을 포기하고 희망을 갖고 돌아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얘기 구조는 단순합니다. 얼간이들? 예전에 그 언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중학교 때 뒷산에 자살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팻말이 있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네. 그렇지. 갔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돌아온다.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그거 못 보고 마음 먹었다가 돌아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 괜찮다고. 괜찮네요. 그 넣어주세요. 발상에서.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 작품이 한 제가 저희 극단에서 제작할 때 5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넘버벌이라서 저희 단체 컨텐츠로 해서 이제 거리 공연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양한 형태로 좀 만들어 보자 고민을 했을 때, 이게 캐릭터가 3명이 나오거든요. 각각의 캐릭터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10분짜리 공연도 만들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근데 중간에 처음에 이게 첫 작품 만들고 부산국제연극제에 초청이 됐었거든요. 반응이 좋아서 됐다, 이거 갖고 좀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좀 우유곡절이 많아가지고 올해 다시 이제 재세팅을 하면서 좀 다른 컨셉으로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거기에 재미야. 근데 그런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아마 다다음 주에 그 우리 협력 연출하고 좀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 공연 때 만나 뵙고 제 의도를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건 워낙에 잘하시니까 바로 간파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출연한 배우들은 어떤 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그 저 세 배우들 중에서
한 배우만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배우들은 다 나갔고 아 그래요? 좀 힘들었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배우. 네. 그래서 새로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배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인 들어왔습니다. 아. 갑작스럽게. 그렇구나. 어저께 네. 저희 그 하나 남은 김종석이라는 배우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에 사실 배우들이 별로 없어요. 찾기도 힘들고 좀 지속적으로 해서 이 작품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뽑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타이틀을 몇 개 겁시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작품의 액팅 코치가 그 지난주 지금 계속 세자매도 하고 있고 네. 지난주 국립극장에서 끝났던 단테의 신고 아. 출연했던 마이미스트세요 고재경 씨라고. 재경이 형님. 네, 고재경 형님이 5년 동안 이 작품을 저하고 같이 해서 배우들 움직임을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이틀로 겁시다. 지방에서 뭐 제 이름 유명한 것도 아니고 아 고재경이. 그 타이틀 거고 그 형님 이 작품 이름을? 예, 이 작품이 내년에 후쿠오카 연극 축제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타이틀을 겁시다 해서 아. 그런데 잘 됐네. 좀 구합니다. 여배우 하나 하고 남자 배우 하나. 고재경 마이미스트 고재경의 연기 지도. 그렇죠. 움직임지도. 움직임을 근데 받을 수 있는. 와 정말 대단한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네. 진짜 정말 연기도 잘하시고. 대한민국 네.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나는 그렇게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을 정말 처음 아. 술 마실 때. 아. 12시 되니까 눈이 반짝이시더라고. 근데 연극 얘기를 하는데 와 그렇게 안광이 반짝이는 정말 다음에 한번 초대해 보세요. 집에를 못 가겠어. 너무 반짝여가지고. 진짜요? 풍운에는 그 단테의 신고 갈 때 한태숙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다. 주변에 있는 배우들한테 그런 얘기 하셨대요. 괜찮겠지?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자가 있는데 당신들 뭐 하냐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한태숙 선생님, 고재경 선생님을 인정을 해주셨고 박전자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인정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그런- 작품.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 네. 참여하고 싶으신 아주- 분들은 이런 TV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해외 진출하고 내후년에는 아비뇽 오프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 이거 좋은 아,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좋은 기회네요. 네. 아비뇽 어때요? 좋습니다. 욕심 나네요. 괜찮은 네. 움직임도 되게 잘하고. 개런티 좋습니다. 정말요? 네. 아비뇽도 가고 계란티도 좋고 조건이 좋은데. 이 작품은 뭐 얘기 좀 더 해도 네, 되나요? 네, 그럼요. 이 작품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배우 출신인데 어떻게 하다가 연출이 됐어요. 연출해서 극단의 작품들을 쭉 하다가 그 자기에 대한 의심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이제 영리학과 출신도 아니고 그 선배님들 밑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구르다가 내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하다가 그 이 고재경이라는 분을 만나고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 연극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작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이 작품은 굉장히 제가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이런 스타일을 보기 힘든 작품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이제 이 작품은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그 제작을 했었을 때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또 하고 해외 시장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아비뇽 오프도 갔다 왔었고 이 작품 통하겠는데라는 생각도 했고 실제 저희가 후쿠오카 쪽에 한 4년 정도 교류한 팀들이 있거든요. 연극제도 같이 하고 그 소개를 몇 번 하는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후쿠오카 시에서 그 하는 후쿠오카 연극 축제라는 데 공식적으로 초청 받았고요. 내후년에는 일본 투어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2월 달에 일본에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기획자들 만나서 한 4군데 정도의 축제 하나 극장을 좀 컨택을 해서 투어를 놓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배우를 지금 구하시잖아요. 네. 그 배우의 조건이 또 맞아야겠죠. 없어요. 그냥 일단 와보세요. 이 작품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배우 자체의 캐릭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서.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재경 씨의 끼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도 그렇게 가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캐릭터만 있으면 더 재밌을 수 있는 거죠.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제 끌어내는 거더라고요. 하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 초창기 할 때 여기 김종석이라는 배우 말고 두 사람은 연기 경험이 사실 거의 없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뽑아내시더라고요. 근데 몸을 많이 쓰던데.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게 마임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마임은 아니고요. 또 제가 마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임적인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는 작품이 아니고 그대로 뭐 좀 배우의 호흡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서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제가 공부가 많이 됐었어요. 우리가 막 책에서 일단 그런 게 아니라 이분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뿐만 아니라 저희의 다른 대사극이나 그 저희 작품들을 할 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작품으로 아까 나왔던 그 남자의 자서전 이것도 넘버벌. 아니요, 그 남자의 자서전은 역사극인데 네.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구미를 또 맞춰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누군가가 주어진 어떤 의무감보다 제가 지역에서 한 20년 동안 연극을 하면서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역사 인물들이나 설화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뽑아줘야 되는 게 저희들 뭐 의무감인 어떤 의무감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네. 그 독립운동 하셨던 그 왕산 허희 선생님을 음. 4년 전에 한 번 했었고요. 그 계획이 2년마다 한 번씩 기획극 시리즈, 역사 인물 발견 시리즈로 하자라고 했는데 한 4년 지나고 난 뒤에 그 박희광 선생님이라고 또 독립투사세요. 그리고 구미 오면은 금오산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동상이 있으세요. 네, 그분이 누구냐면 1920년대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3인 특공대로.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역사가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 3인 특공대라는 컨셉을 가지고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대사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연했고 올해 이제 뭐 PD 작가님도 보셨을 거고 4월에 했었고 대구에도 수성아트피아에 초청돼가지고 공연을 했고요. 아나키스트죠, 아나키스트. 예. 일제 시대 얘긴데 약간 영웅 본색 같아요. 그렇죠. 진짜요? 쌍권적으로. 와.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작품의 모든 액팅 코치는 고재현 선생님이 다 해주시고 여기서도 그 남자. 우리 극단 다 해주시기로 했어요. 와. 정말 좋은 협력 관계신 것 같아요. 예, 진짜요. 제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타이틀을 거실만한 것 같은데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지금 진짜 방송 보신 분 중에 그 자살자들 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우리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네, 뭐 맞아요. 이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네. 네네. 그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그 이제 그 실제 활동 무대가 서울뿐 아니고 그러니까 구미 서울뿐 아니고 일본 중국 뭐 이렇게 터키도 갔다 오시고 역마살인가요? 지금 그 어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의외인데요? 진짜 의외다. 네, 여행 좋아하시고 막 그럴 것 아니 같은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 가장 제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대로 방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DVD 켜놓고 영화를 보다 컴퓨터에 다운받고 절대 안 움직이는 건데 그냥 그 일을 하다 보니까 2009년도죠. 2009년도에 그 전국연극제라고 그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이제 순회되는 연극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큰 대통령상이 걸려 있는 축제인데 그걸 구미 한번 저희가 유치를 했었어요. 2009년도에 그 유치를 한 이유가 지역 사정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연극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인프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연극인들이 새로운 것들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극제를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그들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야들이 넓혀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연극제가 사실은 목표가 아니었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치러 놓고 난 뒤에 그냥 요즘 대한민국에 국제연극제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한번 구미에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한 5년 정도 전략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연극제 또 2년 정도 유치하는데 고생을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했었어요. 문화예술위원회 문광부에서도 되게 평가가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의 후원을 받는 거니까 지자체장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다음 달에 끝나자마자 다음 달에 바로 제안을 한 게 구미 3조고 아시아연극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연극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작품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들이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원칙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극제가 너무 많은데 지방연극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연극제에 있는 작품이 이렇게 고식이 맞물려가지고 데리고 오는 이렇게 중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해서 그때 처음 일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극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극제를 통하다 보니까 우리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 서울로 온다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밖으로 도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일본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작년 이제 올해 그 후쿠오카에 키타큐슈라는 데가 있고 후쿠오카시라는 데가 있는데 좀 성과가 좀 컸던 게 후쿠오카시에 그 연극 숙제하는 팀들하고 이제 자매 결연 맞고 거기에 있는 극단하고 공동 제작을 오래 했었어요. 이강백 선생님 작품으로 일본 배우들을 데리고 제가 연출을 해서 일본에서 한 차례 올리고 그때 이제 뭐 이강백 선생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신 분 알고 봤더니 이강백 선생님하고 절친이시더라고요. 3회 공연을 했는데 세모금을 다 보러 오시고 이게 평을 써줬는데 너무 좋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또 이제 저희 아시아 연극제 개막 공연. 어떤 작품? 느낀 극락 같은. 극락 같은? 네, 이훈택 선생님 예전에 예전에 했을 했을 때 아마 그 해에 대한민국의 웬만한 극단들은 다 했었어요. 느낀 극락 같은. 저도 사실은 그때 배우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 새록새록해서 배우들하고 하면서 그 계기가 돼서 좋았었고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그때부터 해외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매년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역마스는 절대 안 해요. 이번에 터키를 진출하신 거예요? 터키는요. 저것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경주 엑스포라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좀 큰 문화 엑스포가 있는데 그게 올해 이제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로 옮겼어요. 엑스포라는 게. 굉장히 원래는 도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정치적인 게 돼서 숙식 사업이 되는 바람에 개막식 하는 걸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저희 건물이 그 아트센터 DA라고 DA 명칭을 해서 거기에는 미술하시는 분, 타악하시는 분 다 모여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표님이 서영아가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경주 엑스포의 디자인 총감독으로 가셔가지고 겸사겸사해서 보러 간 거죠. 터키는 어떤 동네인가. 연극하는 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좀 기획적인 걸 공부하러 간 거죠. 네. 그 다라는 건물? 네. 예술인 건물인데요. 네.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되게 뭐 서로 작가님 보셔 알겠지만. 가보셨다고?요? 그래서 이쁘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느낌. 뭔가 예술인의 기운을 막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옆동 지하에는 타악 팀이 있는데 네. 그건 김덕수 선생 애제자. 거기도 연희극 축제라는 걸 하는데 매년 김덕수 선생님하고 오정혜 씨 와가지고 공연해주고 유명합니다. 그 올해와 작년 최근 활동 네. 내역이 어떻게 되시는지? 계속 일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3편에서 4편 정도 저희 작품을 올리고 아시다시피 공연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해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 단원들한테. 와, 최고의 극단입니다. 좋네요. 그게 덜미가 돼서 지금 머리는 좀 아픈데 어쨌든 직원 개념으로 쳐서 한 11명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그래도 서울보다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유료 관객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소극장이 지하에 있는데 공터다라고 하는 소극장인데 100석 규모예요. 100석 규모인데 그 회당 이렇게 올해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객석 점유율이 한 60~70% 됩니다. 거기에 이제 유료는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초대권을 발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인 관극 회원들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보조금 받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술 교육으로 해가지고 교육 사업도 토요일마다 뭐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공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단원들 그 아동극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밖에 찾아가는 공연하러 갔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또 다른 사업들 하고 있고 뭐 축제 기획도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터키 갔던 거나 이런 것들도 기획적인 측면을 좀 보려고 간 거죠. 그 개막식을 정동극장에서 하는 걸 보고 지역에서 하는 주체로 하는 건데 저런 걸 뭐 아직까지 지역 예술인들이 할 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극단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이제 단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촉을 세워서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막 이것저것을 더 종횡무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좀 계속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죽으려고 그러던데. 어떤 부분에서?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 하나만 해서 이게 계속 우리가 일이 완결 있으니까. 구조가 아니잖아요. 공연은 공연대로 준비하는데 중간에 자꾸 일들이 있으니까 거의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표정들이 지금 저한테 불만들이 많습니다. 좀 외롭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은 것도 어떤 한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질적인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허리가 몸의 중심이지 않느냐. 근데 허리가 왜 부실하겠냐. 그러니까 기반이 부실하니까 허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기반이 부실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어저께 디스크 판정 이렇게 받고 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뭔가 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제 일신에 좀 정리를 한 차례 좀 하고 있는 오늘 좀 하고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지금 뭐 대본에 써 있어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심지어 그 지금 정리하고 계시다지만 중앙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고 계세요. 경영 와. 기획 경영까지 공부하고 계신데 집에 부인도 계시고 커가는 아이도 있고 월급도 줘야 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그 부인께서 뭐라고 안 하십니까? 가정 생활이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이거 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고민을 해서 상의를 할 때도 그냥 무조건 가라고 지금 시기가 가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애는 이해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올해 진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지금은 좀 덜한데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새벽에 들어가다가 아이가 이제 자고 있는데 깼어요. 그래서 아빠 왔어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래요. 아빠 왜 왔어? 굉장한 충격이었어. 아빠 왜 왔어? 왜 왔어? 네. 얼마나 본지 오래됐으면. 왜냐면 그 대학원 수업 때문에 매주 올라가니까 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니 그 궁금한데 삐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진짜로 진짜. 왜 왔냐고 진짜로 궁금해서? 궁금해서 왜 왔어? 새벽에 들었는데 당신 집이 아닌데 그렇지 왜 그런 여길 개념이냐 들어오냐?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10월달은 굉장히 바빴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바쁨에도 저녁 때를 꼭 자기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생각은 좀 하는데 이것도 좀 딜레마더라. 딜레마더라.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집사람이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한 번도 화를 냈는데 몸 상태를 보더니만 그래서 뭔가 이제 저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단원들하고도 좀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좀 다시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인이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뭐 어쨌든 공연계에서 만나신 건데 아무래도 이쪽 계통에 계시기 때문에 더 다 이해를 이해를 잘 해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아이는 이해를 못하고. 무슨 배짱인지 일도 안 해요. 전 돈도 못 버는데 믿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까지 일하면은 맨날 돈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바가지 긁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데 그 말이 무서운 거 알죠? 더 열심히 일하라는 거. 계속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딘가 있으니까 어. 돈은 벌어오겠지 그렇죠.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 쓰고 다니는 줄은 모르고. 뭐 보지는 못해도 한 구석에 이렇게 안정감이라는 개념도 네,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위기가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이한테 그런 아빠 왜 왔어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하다. 야 진짜 충격받았겠다. 정말 충격이다.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그래도 너 누구야보다 낫지 않아? 그래서 좀 너 누구야? 누구냐 넌? 뭐 응, 낫지 올드보이 않아? 같이. 그런 얘기하던데. 누구냐 넌? 정말 충격이었다니까. 그 저녁에 그렇죠. 갔는데 반갑잖아요. 얘 보면 눈 떴고 오랜만에 봤는데 첫 마디가 굉장히 그랬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통화도 자주 못 하시나 봐요. 하긴 바쁘시니까. 아니 뭐, 들어가요 집에 얼굴 보고 나오고 안 들어가는 사람처럼. 통화가 아니고 집에 들어간다니까. 저 지금 안 들어가시는 걸로. 아니 맨날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시죠. 돌아다니지만 자고 있을 때. 집에는 들어간다. 전 집에 들어가는 뭐.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네. 아니네요. 그 우리나라 KTX가 네. 만들어진 이유가 저 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코레일에서는 저기 1시간 뭐 2시간 만에 전화하면 어디야? 서울이야. 어디야? 부산이야? 몇 시간 단위로 이렇게 바뀌니까 KTX가 그건 좋더라고요, KTX. 그리고 네. 그 공터다 얘기를 좀 계속 했었는데 네. 공터다의 그 소속 연극인들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길지는 않게 11분 11분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저하고 10년 이상 같이 했던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남아 있고 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극단 시스템에서 이제 제작 시스템으로 좀 가보자. 좀 안정적인 뭔가 기획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뭐 행정 쪽이나 회계 쪽을 맡고 계신 분이 있고, 개발팀 쪽으로 해가지고 디자인하고 홍보 쪽에 맡고 계신 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공연 제작 배우들하고 이제 그 극장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스태프들 위주로 좀 많이 구성이. 네, 근데 이제 올해 고민은 배우를 다시 이제 좀 우리 배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던 자살자나 작품들은 끊임없이 뭔가 생산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하고 했었을 때 뭐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거라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지방극단이 존재의 의의가 좀 그런 건 있거든요. 그 예전에 선생님들 하셨던 동인제 시스템 극단 형태는 제가 봐도 그 지방은 여전히 그걸 견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극단에서 뭐 10년, 20년이 돼서 배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있을 거고, 지금 다시 한번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일신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게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배우들은 거의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들? 네, 다 구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고, 한 지난 2, 3년 동안은 작품별로 서울에 있는 배우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했었는데 아마 내년 작품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배우들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내려와서 한두 달 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큰맘 먹고 그렇죠. 가야 되니까.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구미의 삼조고 연극제라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대표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연극제예요? 삼조고 연극제가? 제 노력은 아니고 저희 단원들이 같이 한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9년도에 전국연극제를 5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그걸 한 달 동안 치러내고, 이제 그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극제 하나를 우리가 좀 가지고 오자. 왜 그러냐면 저는 한 도시의 문화가 발전을 하려면 그 지역의 예술가들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굳이 지역민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굳이 지역민이라면 어떤 전망이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능이나 다양한 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도시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틀거리가 필요한 게 연극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국제연극제 하나를 만들어내서 그 틀거리로 하고, 그럼 저희 단원들은 외부의 수의 작품들을 보겠죠.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술인들도 술 좋아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술 먹으면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인프라가 성장한다는 게 그런 의미로 봤던 거고,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요즘 또 이제 연극이 좀 상업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연예술 시장들에서 우리가 좀 견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연극에 대한 예술에 대한 어떤 비전들도 연극제 내에서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그러면서 학습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제라는 것이 결국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아시아 연극제를 넣었는데, 사실은 국제 연극제예요. 왜 아시아를 넣었냐면 대한민국에 국제 연극제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2년 지나고 난 그렇죠. 국비를 받을 목적이었죠. 2년 뒤에 성장을 하면. 근데 다 국제 그럼 변별력이 없으니까 아시아를 하자니까 보니까 아시아 2인극제 뭐 이런 건 있는데 아시아 연극제 넣길래 아시아를 넣은 거고, 삼조고라는 걸 쓴 거는 좀 억지가 많아요. 뭐냐면은 그 삼조고라는 게 그 아시아권 문화를 보면 고대 신화에 세 발 달린 삼족 까마귀 있잖아요.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저희 지자체장님께서 이 삼조고라는 걸 굉장히 관심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구미에 보면 금오산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명산이 있거든요. 그 금오산의 그 설화를 이야기를 보면 그게 삼조고하고 맞물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삼조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삼조고 아시아 연극제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제가 삼조고 붙인 거는 뭐 비단 지자체장님이 저기가 있어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축제의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아시아 연극제 그러면 또 신작들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브랜딩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첫해 그래놓고 예산이 팍 꺾였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때 오셨잖아요, 작품.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었나요? 그 다음에 예산을 1회 다음. 시의회에서 3조고를 빼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구나. 3조고를 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냥 구미 아시아 연극제. 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4회째를 했고 이 아시아 연극제가 저희가 시예술과하고 관계가 좋아요. 우리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거 좀 예산 증액을 좀 하고 있고 새롭게 이제 좀 내년에는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멋지게 좀 만들 것 같습니다. 멋지게. 삼조고 연극제를 그렇죠. 3조고 빼고 아시아 연극제. 빼고 아시아 연극제. 구미 아시아 연극제. 근데 국제 연극제입니다. 복잡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원래 배우셨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전공은 또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그러니까 자살자 이후에 그런 컴플렉스를 보여가지고 좀 덜한데 아직도 컴플렉스가 있는데 저는 그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금호공과대학교 금호가 아니라 금까마귀 금까마귀 3조고 금호산 할 때. 금호산. 네, 그 금호가 그런데 거기에 통신 전공했어요. 전자. 친구들은 뭐 지금 잘 나가죠. 삼성전자 대기업 연봉 1, 2억씩 받고 있고. 근데 저는 그때 연극반 활동을 했었어요. 연극반이 연극반. 블랙 코리아 연극반 활동을 했어요. 멀쩡한 나중에 차장 부장 될 사람들을 그냥 막 근데 그 연극반에서 유일하게 밖에서 연극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왔죠. 그때는 뭐 무대에서 저 배우하려고 했죠. 배우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배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잊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연극이라는 게. 뭐 알고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은 이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뭐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도 없고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도시라고 그러지? 그걸 계획 도시라고 그러죠. 공단 도시의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정주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인구가 지금은 40만 되는데 거기에 실제 있는 인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40만이라서 실제 거주하시는 인구들이 40만이고 유동인구 치면 거의 한 90만 100만 가까이 된대요. 구미가. 근데 그전에는 다 공단에 왔다 갔다 대구나 이런 데 인근에 출퇴근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불모지나 다들은 없었죠. 그래서 연극하시는 분들은 공단에 계셨던 뭐 노동자분들의 어떤 선배님들이 그 사내 극단들 만들어가지고 쭉 하시는 거 보면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97년인가요? 98년에 IMF 터지고 나니까 이게 직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극의 중심에 계셨던 곳이 아니라 생계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 다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보고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오면서 이제 연극은 되게 하고 싶었고 공간을 찾아야 되니까 정보는 없고 그냥 지역에서 어쨌든 그 선생님 밑에서 있었으니까 보니까 이제 괜히 그런 거죠. 만들고 싶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배우로서 하면서 이제 기획적인 부분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작까지도 손대게 되고 또 오늘 연출이 없으니까 얼떨결에 연출하는 사람이 연출이 된 거죠. 혼자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마 그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제가 극단 구미 레파토리라고 하는 단체 대표를 대표직을 받고 그때 저희 단원이 4명 있었어요. 저하고 포함해서 다 떨어져 나갔죠. 통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언했던 게 공약이 그거였어요. 극장 만들자. 그리고 전업연극하자. 뭐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제가 구미 최초의 전업연극입니다. 그리고 전업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자. 그게 제 공약이었었어요. 근데 다 이뤘네.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방식이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작 시스템으로 가서 탄탄하게 만들자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제작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아직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월급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형태적으로는 만들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정작 중요한 거는 창작물을 하시는 예술가들이 지방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게 지금 아직 딜레마인 거고. 그래서 서울에만 계시지 마시고 영영학과 졸업하셨거나 내려오세요. 내려오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굴 보면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배우. 예전에는 정말 잘생겼어요. 나는 그 탤런트 중에 유수영이라고 그때 되게 닮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세 가지를 이루는 동안 얼굴은 아저씨가 됐죠. 아니 맞아요. 류수영 맞아요. 그러니까 닮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배우 할 때는 잘생긴 얼굴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작하고 기획하고 연출하다 보니까 배우 얼굴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숨었어. 지금 원석이라 그러나요? 조각하기 전 원석. 그 원석이 된 거지. 다시 원석이면 다시 조각해야 돼요. 살이 20kg가 쪘으니까 아, 그때만 해도 60에 도리오리 했죠.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도 지금 좋으세요. 지금도 뭐 연기해도. 피부도 좋으시고. 연기합니다. 근데 지금 아저씨 해야 되는데 아저씨 하기엔 너무 잘생겼어. 좀 음. 약간 스크래치 해야 돼. 어떻게 많이 할까요? 더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살 더 찌우고. 왜요? 저런 많아요 아저씨. 할 수 있는 거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불륜 나는 남자 배우는 그렇게 잘생긴 애가 싫다. 여자는 예쁜 애가 좋은데. 연출님이 왜 그러세요? 아 그래요. 그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역 기반 연극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 뭐 아까 하셨지만 좀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지역 연극의 현황. 그러니까 이거가 누구의 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각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제작 시스템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 아까 뭐 경영 공부한다고 제가 이제 하면서도 느꼈던 게 결국은 그런 경영이라는 단어 안 들어와도 되고 우리가 원래 그 연극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똑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본질적인 걸 가지고 절실하게 하느냐, 진실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요즘은 본말이 전도됐다 그러죠. 뭐 잘 팔리는 작품들이라고. 서울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뭐 배우들이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게 다 있는데 배우들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왜 배우들이 어디 갔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극단 시스템 무너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기획사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아직 그 유효하다는 게 좀 가족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연극을 할 때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그런 데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업을 원하잖아요. 근데 생계가 되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 전업이 아니더라도 절실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취미 삼아 가지고 오시는 분은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하는 거죠. 악순환인 거고. 더더군다나 요즘 영영학과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지방에 있는데 지방하고 연극을 안 해요. 그럼 비단 그 친구들의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현장 연극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받아 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나 열린 기가 없다라는 거겠죠.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가 있는 이 경북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합니다. 굉장히 낙후하고 사실 또 많이 좀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그 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그 있잖아요. 그 정치적으로나 보면은 경북 지역의 어떤 그런 보수성들이 예술계 쪽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죠. 그리고 또 그 예술 집단들이 또 대구에 많이 몰려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구에도 많이 몰렸죠? 영화도 대도시가. 네네. 그렇죠. 대구에 있는 사람은 구미 안 오더라고요. 구미가 재밌는데. 그러니까. 구미 굉장히 좋아요. 관객도 많고 티켓 수익 괜찮다니까요. 그런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연극을 시작한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어울려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런 거에 너무 동아리 하시면서도 그게 또 좋아서 그렇죠. 계속 하시는 그것 거일 수도 때문에 있고. 대학을 10년 다녔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건 아니고요. 좀 어린 생각에서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 근데 가족적인 분위기
얘도 좋은데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본질적으로 너의 가치가 여기 있냐라는 거죠. 이 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단원들도 되게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한다면 제가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단추를 끼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좀 1년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초심으로 좀 돌아가고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허리도 좋아지실 거라고 살 좀 생각합니다. 빼야 되고요. 좀 금주를 하려고 좀 생각. 그래 금주가 커. 한 50%는 금주야. 그 술이야 술. 술 때문에 그래요. 술 때문에. 만병통치야. 네. 아니 앞으로 실경 뮤지컬 등을 제작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그 실경 뮤지컬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있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 힘들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구미에서 저는 아무도 안 해봤던 걸 시도를 좀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연극제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최초로 구미에서 다른 예술 장르에서 하지 않았던 그 연극제, 예술 축제를 민간단체에서 기획을 했던 것도 그러고 소극장도 만들거나 뭐 전업을 만든 것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그 지방에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실경 뮤지컬은 한 5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왜 그 장혜모 감독이 인상소호를 해서 중국에서 만들고 그게 왜 이렇게 유행되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1학기 때 그 대학원 수업을 하다가 그 공연기획 수업이었거든요. 자기가 기획하고 싶은 거를 발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아시아 연극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연극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하려다가 그때 좀 지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연극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없다 하다가 어찌 보니까 실경 뮤지컬이 있어가지고 금오산을 배경으로 금오산 참 명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구상했던 걸 해야 되겠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마침 또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중앙대 학부 나오셔가지고 NYU 뮤지컬 작사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학로의 거의 70~80%의 그 창작하시는 선생님들 공급하는 불과 얼음이라는 뮤지컬 공작소 대표님이신데 그분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같이 하십시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중국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신호가 나왔고 지금 대본 쓰고 있어요. 장혜모 감독님의 그 작품을 네네. 네, 보러 갔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인상소는 아직 못 봤고요. 인상 려강을 보고 왔죠. 차마고도 배경으로. 려강 인상 두 개를 보고 온 거고요. 사막고도. 네. 그러니까 산 그렇죠. 군턱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 실제 배경인 거예요. 뭐 와. 그렇죠. 극장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배경에서 뮤지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경 뮤지컬인데 맞아. 중국. 뭐 그 장혜모 감독님 그 전에 천안문 배경으로도 네. 한 것도 실경 뮤지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객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연극제를 첫 해 했었을 때 야외에서 했었거든요. 극장에서 하지 않고. 그 이유가 관객들이 극장에 들어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돈을 더더군다나 돈 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야외에서 하게 되면 지나가다가 봐서 재밌으면 보는 사람이 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개념은 저는 그렇게 그 구미시에 계신 관계자들한테 설득을 하거든요. 축제는 다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게 특히 공연예술 축제 역시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마니아층들이 먼저 보다가 그것이 자꾸 일반인들도 확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다 보면 팬이 되는 거고 그러면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경 뮤지컬도 야외에서 했던 이유가 그런 류의 작품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그 시민들이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작 시스템에 대한 어떤 탄탄한 거겠죠. 사실은 또 다른 상상도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 오페라 유령을 가지고 라이센스 가져와가지고 하는 듯이 우리도 우리 라이센스 만들어서 아시아권 제가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동남아시아나 신진대 가가지고 그쪽에 아이템들 발굴해서 우리가 제작해주고 라이센스 받고 뭐 이런 식 그런 어떤 황당한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황당하지 않습니다. 강 작가님한테 지금 작품 하나 의뢰했는데 또 하나 이제 아까 점심 때 먹으면서 그 남자의 자서전을 엎을 거예요. 새로 만들 건데 그러면서 꼬시는 거죠. 같이. 이미 뭐 저기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조선 명창에 관한 얘기인데 그
그 실격 뮤지컬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네.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금오산. 지방에서 연극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 얘기가 아니고 이제 황 대표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야 저건 진짜 지방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경치 좋은데 뭐하러 극장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서 하면 되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음향이나 뭐 조명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여기까지 이제 일단 일단락하고요. 네. 그리고 그 공터다 단원들이 그 황 대표님에 대해서 한 말씀씩 이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대표님 몰래 무슨 욕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아트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형이 저희 사랑하는 황윤동 대표님 그리고 연출가 형님이 오랜만에 그 TV 출연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응원 영상 남깁니다. 예. 그 사회자이신 강재림 연출가님 저희 형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윤동이 형 떨지 말고 제가 영상 매체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쩔지 말고 재밌게 잘 놀다 왔으면 좋겠어요. 얼른 갔다 와서 영상 나온 거 잘 지켜볼 테니까 재미나게 얘기 많이 하고 형 특히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얘기 많이 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그리고 뭐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왔으면 좋겠네. 형 잘 갔다 와. 파이팅.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문화창작집단 공터다 공연 제작팀장 배윤희입니다. 저희 황윤동 대표님께서 강재림 연출가님이 진행하시는 디스플레이 아트홀에 출연하신다고 하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예술과 함께 꿈꾸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널리 알리고 퍼뜨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공터달 공연 제작팀의 장용성입니다. 대표님께서 디스플레이 아트홀에 인터뷰 추천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대표님께서 보다 더 큰 저희 사업과 함께 더 많은 저희를 알리기 위해서 인터뷰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께 파이팅 하시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왜, 메아리가 치지? 아까 그 두 번째 인터뷰하신 네. 배윤희 씨 인터뷰를 보고 지금 빵 터졌습니다. 아주 강혜진 씨가 어쩜 그렇게 또박또박 말도 잘하네. 아니, 저 인터뷰 여태까지 한 거 중에 오늘 인터뷰가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요? 네, 예. 하시는 디스플레이 아트홀에 빵 터져. 우리보다 더 네, 진행스럽게 굉장하세요. 디스플레이 아트를 입에 쫙쫙 달라붙는 또박또박 똑 부러지시는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 처음에 했던 그 김종석 배우 네네. 자살자에 나온다고. 네. 근데 이제 저희 극단에도 있었어요. 저하고도 작품 많이 했던 배우입니다.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했잖아.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아주 좋은 이제 배우가 그 든든한 황윤동 대표와 진짜. 함께 이제 잘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든든하시겠어요. 네. 그 이제 앞으로 문화 창작 집단 공터다에 공연을 보러 와주실 관객분들한테 뭐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냥 똑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새로운 관객을 만나고 싶고요. 소극장이라는 공간이 항상 그렇게 저희 단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러 온 관객으로 생각을 해서, 왜냐면 연극이 오기 쉽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소극장에 자리도 안 주고 불친절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떠들지도 못하게 하는데, 더더군다나 작품 잘못 만들면 두 번 다시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다행인지 아니면 제 자뻑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작품 보러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계속 누군가를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초심, 아까 말씀드렸던 초심 변치 않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거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질책을 해주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아직 지방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 착하셔가지고 공연하러 보시면 그렇지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관객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작품 잘 만들어야 되고 작품 잘 만들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같이 하고 계시는 네. 지금 문화창작집단 공터다에 아까 음. 인터뷰하신 분들 또 그냥 한마디. 가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 찾아가는 공연 때문에 세트는 다 만들었을 거고 리허설 할 거니까 내가 안 만든 거 같아. 아, 만드셨. 안 만들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조금. 뭐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할 거고 하여튼 고생합시다. 그 제가 오늘 뭔가 정리를 하고 오면 아마 새롭게 뭔가 진행될 게 있을 겁니다. 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버텨봅시다. 한 2년만 버티면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 안 드렸구나. 저희 그 지하가 극장이고 2층 사무실까지 보셨죠? 3층도 세를 냈어요. 우리 교육센터나 개발팀들 운영하는 데로 해가지고 그 똑같은 50분 규모인데 거기 저희가 청소년극단하고 주부극단 또 따로 있거든요. 교육을 거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도 하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4년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요즘 뭐 창조경제 융합 프로젝트 있잖아요. 우와. 제가 다니던 금호공과 대학교하고 저희 극단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좀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럼 놀러 꼭 오시고. 좋은 것 같아요. 인재육성. 나중에 그 빌딩 자기 거 내는 거 아니야? 와. 이야 정말 빌딩 대단하시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뭐 배우님 오시면 더 좋고. 아, 네, 저도 꼭 가겠습니다. 네, 두서 없이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희 원래 방송에 두서가 없어요. 아, 네, 지금까지 문화창작집단 공터다의 황윤동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 주 공연 소개가 또 있나요? 예, 이번 주는 공연 소개가 아니고 공연평. 아, 공연평인가요? 공연평이죠. 네. 공연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세자매. 지난주에는 이제 공연 소개였고 지금은 이제 공연평 네. 포스터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같이 봤잖아요. 그쵸. 어떠셨습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음. 딱 재밌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봤는데 음. 그쵸. 그럼 제 입장에서 재밌게 본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고요. 그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홉의 작품인데 사실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체홉의 작품이라는 게 연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상을 그 담아내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뭔가가 쫙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다 의미를 찾아서 보여주기도 힘들지만 그런 걸 보여주다 보면 굉장히 지루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서만 연출님 정말 훌륭하신 연출님입니다. 그 풍부한 미장센 무대나 배우들의 그 움직임 활용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 작품을 연출해 주셔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그 12월 1일까지 하니까 근데 이제 표가 얼마 남지 않았대요. 이게 인기가 너무 많은가 봐요.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이다 보니까 그 객석이 많지 않으니까 12월 1일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서둘러서 예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연습 장면을 보고선 또 공연을 본 거랑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 대충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더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두 번의 애정씬이 나옵니다. 네. 키스씬 한 번 하고 그 배드씬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잠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고의 연출력은 애정씬을 통해서 드러난다. 애정씬 연출 잘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쵸. 너무 흥미로웠고 그 관계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딱 보여서 음. 너무 이렇게 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포스터는 없는데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세미기 품물 네, 차순배 배우 나오는 작품도 보러 갔다 왔는데 네. 이것도 이제 우리 한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작품이고 그 조선 한글 학자들 포스터 이야 나 지금 바로 얘기한 건데 바로 포스터가 나왔어요? 역시 이야 정말 대단한 순발력이에요. 우리 박지훈 피디님께 박수를.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세미기 품물도 이제 그 청소년이나 그 학생들 또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글 우리 글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지 못한 이유가 네. 한자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 의하면 한자가 상형문자잖아요. 아 상형문자가 아니지. 뭐라 그러지? 그냥 표음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글자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3천자 이상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글자 익히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한계라고. 만약에 그쵸. 한글을 중국에서 썼으면 그쵸. 중국이 지배 제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차순배 배우님 나오셨을 때 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도 하셨어요. 예, 뜨거운 정말 눈물을 정말 흘리시나요? 감동적이고 글쎄요 눈물이 뜨거웠는지 미지근했건 뭐 차가운 건 다시 한번 간에 기울까요? 예. 어쨌든 따뜻한 공연이었던 걸로 네. 많이 보러 가세요. 언제까지? 아까 17일 17일이요? 11월 17일 근데 저거는 이번 주 말까지예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배우들하고 술 한잔 했는데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토일 표가 진짜 몇 장이 없대요. 이번 주는 굉장히 인기 많은 근데, 작품들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네. 죽치고 앉아 계시면 볼 수 있습니다. 대기석 있잖아요. 비행기도 우리 대기 가서 앉아 있으면 그쵸.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표가 네. 나와요 비행기도. 그러니까 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으니 가서 이제 기다리시면 어제 차순배 배우 통화하는 거 봤어요. 누가 매진인데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오세요. 일단 1시간 전에 일단 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온다는 거지. 아 내일 모레 그러시구나. 네 오늘은 네 공연 소개 끝났고요. 문화창작집단 공터다의 황윤동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무대 위에 천의 얼굴을 손으로 창조하는 미니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희선 씨를 모셔보도록 이화선. 이화선 씨를 모셔보도록 이화선 이름 되게 예쁘세요. 이화선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녀시라고요? 그렇죠. 또 미녀군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다음 주에 또 얼굴에 광이 나시겠어요? 오늘도 광 났잖아. 왜 아유. 이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번 주보단 좀 덜했어. 저번 주 정말 그만하자. 그만하자. 피곤하다. 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도 역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채팅창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채팅은 안 하고 이제 나가셨네. 네. 들어오긴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시청해주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다음 주에도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공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디스플레이 아트홀. 좋은 공연이 있어 즐겁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행복한 디스플레이 아트홀.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